지난 12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. 8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남성은 건물 주인이었는데요. 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건물 주차관리원이었던 30대 남성. 범행 후 남성은 도망쳤지만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범행 동기는 물론 도피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드러나는데요.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이거 정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어요. 80대 건물주를 숨지게 했던 이 30대 남성 잡히긴 했습니다. 네, 잡혔고요.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이게 서울 영등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. 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이 빌딩에 80대 건물주가 있는데 이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했던 겁니다. 이 남성은 건물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6층에 있는 건물주 사무실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흉기를 들고 기다렸다고 합니다. 이 출근하던 건물주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그리고 오후 1시 10분쯤에 관리인이 건물주가 이 옥상에서 엎드린 채로 숨져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범행 직후에 이 30대 남성은 이 빌딩의 옆 건물이 모텔이었습니다. 이 모텔로 도주해서 4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오후 5시 반에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를 했습니다. 이 경찰은 강원경찰청이랑 공조를 해서요. 밤 9시 반쯤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. 살해 동기가 뭡니까? 일단 이 피의자 30대 주차 관련의 얘기로는 이 80대 건물주가 평소에 본인을 계속 무시해 와서 원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. 원래 이제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손님들하고도 티켓을 던지면서 반말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왜 무시하고 욕설하냐 욕설하면서 막 굉장히 감정적으로 자주 격앙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이 지금 남성의 주장인 거고요. 근데 감정적으로 욱해서 아까 무시해서 욕설하고 싸움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. 예. 이게 과연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살해 동기가 될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얽히고 설킨 세 남자입니다. 그 세 번째 남자는 누구죠?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. 경찰이 남성의 도주를 도운 사람을 체포를 했는데 이 모텔 업주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모텔로 도망을 오니까 그렇게 도주 흔적이 잡힌 CCTV를 지웠던 겁니다. 자, 근데 이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 살해한 사람이잖아요. 내가 살해한 거 맞다. 그리고 이 모텔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CCTV 삭제한 거 맞다. 그럼 두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답니다. 어허. 무슨 관계예요? 도대체 이게 좀 일단 3명. 네, 이게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인데 일단 범인인 30대 남성이 그 숨진 건물주 건물에서 일을 했던 건 맞습니다. 주차 관리인이긴 했는데 이 남성을 고용한 게 이 건물주가 아니라요. 그 옆 건물인 모텔 업주였던 겁니다. 2020년 4월부터 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고 모텔에서 숙식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만 그 건물주 거였던 거고요. 모텔 업주가 보증금 1,000에 월세 120 내고 빌린 주차장 부지에서 일하라면서 이 30대 남성을 고용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남성이 유일하게 공손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모텔 업주였다. 그런데 정작 이 모텔 업주는 고용한 이 남성을 노예 부리듯이 부렸다. 이런 주민들 증언까지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숨진 피해자는 임대인이고 모텔 업주는 임차인이었던 거네요? 그렇죠.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을 한 거죠. 저 모텔 업주가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빌려서 쓰면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. 그럼요.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숨진 80대 건물주가 이 모텔 주인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. 주차장 내놔. 내놓으라. 네,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10월부터 6월 말까지 한 990만 원 정도의 임차료도 연체한 상황이다.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저 임차료도 내라 이런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. 이것 때문에 이 주차장 관리하던 피의자가 본인이 굉장히 크게 상심해 있었다고 합니다. 모텔 주인과 건물주가 소송을 하는데 이 30대 이 살인범이 굉장히 상심했다는 게 좀 이상하죠. 일단 그 모텔 업주, 모텔 사장과 피해자 간의 어떤 갈등은 있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게 큰 돈이 좀 걸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유족들의 어떤 주장이긴 한데 그 지역,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 건물이 그
그쪽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재개발. 예, 그 재개발하면 아무래도 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 저 모텔 사장이 그쪽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질 때 조합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피해자는 반대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피해자하고 이 아들들이 그 지역에 지분을 좀 크게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이 꽤 컸답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고 그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장 그 반환 소송까지 이른 게 아니냐, 그리고 그 갈등이 더 커진 게 아니냐,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영등포구 뭐 어떤 동네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영등포구의 쪽방촌 재개발 문제로 저렇게 문제가 얽혀 있었다,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. 자, 교수님, 일단 그 모텔에 숨겨주고 또 모텔 그 들어오는 장면, 또 도망가는 장면, 이 CCTV를 지워주고, 이건 약간 공범 혹은 약간 뭐 살인을 청구한 건가,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뭐 그런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. 왜 그러냐면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 그 30대 남성이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모텔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. 아하. 그리고 이제 이 모텔 주인이 그 사람을 마치 염전노예 부리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완벽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제 제가 따져 보니까 2020년 4월에 이제 고용을 했다니까 지금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데, 실제로 이 모텔 주인 같은 경우는 이 조합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얘기 나온 그 얘기로 실제로 이제 이 그 뭐 더 이상 우리 주차장을 갖다가 이제 그 사용하지 말라,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 30대 남성이 상당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그 이 모텔 주인이 이 30대 남성에 대해서 야, 너 그러면 너 거기서 일하는 것도 떨어지고 뭐 너 평소에도 그 사람이 너를 갖다가 많이 뭐 무시하고 그랬잖아, 이런 식으로 어떤 분노를 갖다 부추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네가 어떻게 뭐 손을 쓰면 내가 뒤를 갖다 좀 봐주겠다. 왜 그러냐면요, 지금 CCTV를 갖다가 다 지워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살인 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 모텔 주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뭐 CCTV도 지워주고 뭐 범인 도피죄를 갖다가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일이 발생되기 전에 뭔가 두 사람 사이의 합의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공모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. 예.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. 조금 전에 경찰이 모텔 사장에게는 살인 교사, 역시 살인 교사네요. 살인 교사 증거인멸, 그리고 이 주차 관리인 살인범이죠.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.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. 역시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지금 경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